안녕하세요, 엑사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컴퓨터 영역 1급, 그 중에서 실기이고요. 실기 두 과목이죠. 엑셀하고 액세스. 그 중에서 액세스에 해당하는 강의입니다. 자, 액세스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 2형 문제를 더블 클릭하십니다. 데이터베이스 암호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페이퍼 교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페이퍼 교재에 보면 암호가 나와 있어요. 7464%5라고 나와 있죠. 이 암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 치면 암호 잘못 입력했네요. 자, 7646% 오네요. 뭘 본 겁니까? 7646%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액세스 화면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당 문제를 열은 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게 열리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그 시간이 책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페이퍼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페이퍼 교재. 자, 봉사기관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기관 코드 필드는 일단 봉사기관 테이블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누르고 들어가세요. 자, 내용 기관 코드 필드는 S-빵빵과 같은 형태로 대문자 하나, 하이픈 기호 1개, 숫자 2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라고 하는 거. 입력 마스크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해 놓은 걸 보고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자, 입력 마스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거대로 한번 보시면 S-빵빵의 형태로 입력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럼 S는 영문자고요. 영문자인데 한글도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숫자는 0에서 9까지의 숫자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반드시 포함되도록이라고 기본 메인 문제 1번에 써 있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다시 하이픈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3개의 검은색 화살표 조건들이 있어요. 자, 입력 마스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특정 필드의 레코드에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A-77 이렇게 입력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영문과 한글만 들어올 수 있어. 그 다음에 하이픈 기호를 찍어줄 거야. 그 다음에 숫자만 입력받을 수 있어 라고 미리 마스크를 씌워놓는 거야. 그래서 그 마스크의 형태대로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걸 입력 마스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입력 마스크의 약속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각 자리에 S-빵빵을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각 자리는 얘는 영문하고 한글, 영문하고 한글을 필수로 입력하는 건 L이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입력 마스크는 L. 그 다음 하이픈 기호는 그냥 직접 써주고요. 그 다음 여기는 요 두 군데는 뭐예요? 숫자 0에서 9까지를 입력받을 수 있게 필수로, 그러면 필수 숫자만 0, 빵, 빵.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뭐가 있었어? 하이픈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해. 자, 그건 이제 요 내용인데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거 여러분 다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론 머리가 좋아서 한번 보고 외우면 좋겠지만 어차피 기출문제 수없이 풀 거거든요. 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이게 버릇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외우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우리 1강은 우리 워밍업으로 편하게 간단하게 넘어가자고요. 자, 그래서 영문 받고 하이픈 숫자 0에서 9까지 두 자리 받을 수 있으며 세미콜론, 하이픈도 테이블에 저장한다는 옵션은 세미콜론하고 0을 써주면 돼요. 얘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그거예요. 영어나 한글을 받을 수 있고 기호는 하이픈을 쓸 것이며 0에서 9까지의 숫자 두 자리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옵션 0은 뭐예요? 기호도 테이블에 저장할 거야 이 뜻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이걸 지금 10개 20개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문제만 여러분들이 요렇게 첫 강의니까 이해하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입력 마스크에다가 실제로 어떻게 L 다시 빵빵 세미콜론 빵이라고 입력을 하면 된다. 입력 마스크 자리에 기관 코드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봉사 내역 테이블에 라고 했어요. 봉사 내역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누르고 들어가서 시수 필드 시수 클릭해요. 이거 문제 다 읽고 여러분들 문제 풀려면 또 읽어 처음부터. 그럼 시간 낭비예요. 자, 시수 필드 클릭하고 1에서 8 정수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유효성 검사 규칙은 또 뭐야? 편하게 보고 넘어가자고요. 문제 풀이를. 유효성 검사 규칙 들어왔어요. 자, 1부터 8까지의 정수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를 해라. 그럼 원래 between A and B라고 아시죠? between A and B. 자, B, TWEN, between A and B 뜻이 뭐예요? A에서 B까지. 그럼 여기서는 between 1 and 8 그러면 1에서 8까지만 입력 받겠다는 얘기예요. 유효성 검사란 얘기는 유효한 값만 입력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축구에서 왜 유효 슈팅이란 말 있잖아요. 실제로 들어갈 뻔한 슈팅. 액세스나 엑셀에서는 유효성 검사 그러면 실제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etween 1 and 8 그러면 1부터 8까지만 입력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입력하는 게 나 영어가 좀 딸려요,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도 있어요. 보여드리면 유효성 검사 규칙 오른쪽 부분에 보면 점점점점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자, 연산자 비교 between 있죠. 연산자 비교 between 더블 클릭하면 between 뭐 and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에 해당하는 얘를 1, 얘를 8로 바꿔주면 돼요. 확인. 그러면 유효성 검사 규칙에 자동으로 between 1 and 8이라고 들어가죠. 자, 지금 유효성 검사가 뭐 50가지가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강의니까 우리 이런 식의 문제 형태들이 있구나라고 보고 넘어가세요. 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봉사 내역 테이블에 지금 봉사 내역 열어놨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봉사 날짜 클릭하세요.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될 경우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입력되도록 기본으로라고 했잖아요. 기본값은 시스템의 오늘 날짜다. 기본값은 시스템의 오늘 날짜다. 오늘 날짜를 가져오는 함수는 date, date 가로 열고 닫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나 영어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화살표 여기 점점점 클릭해서 함수인데 기본 함수인데 날짜 함수인데 데이트 함수다 이렇게 하면 돼요. 더블 클릭 확인. 그러면 이렇게 데이트하고 가로 열고 닫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재학생 테이블에 재학생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학과 필드는 학과 클릭.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인덱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얘에 화살표 클릭해보면 중복 가능. 와 진짜 쉽다 그쵸? 자, 또 재학생 필드에 열어놨으니까 테이블에 그대로 열어놨으니까 두면 되고 연락처 필드는 연락처 클릭하시고 빈 문자열이 허용되도록 하시오. 빈 문자열 허용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예라고 해주면 돼요. 너무 쉽잖아.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1번 문제가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자, 2번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추가 기간 XLSX 엑셀 파일이네요. 범위로 정의된 이름 추가 기간 내용을 가져와 봉사 기간 추가 테이블을 생성해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인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위에 메뉴에 보면 외부 데이터라고 있을 거예요. 클릭. 엑셀 파일 있죠? 클릭. 그 다음 찾아보기 클릭.
실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놓은 그 폴더 안에 있을 거예요. 저는 커말 1급 실기에 추가 기간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 그럼 이 부분에 추가 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죠? 확인. 자, 그러면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 있는 범위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범위로 정의된 이름 추가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이름 있는 범위 그러면 추가 기간. 추가 기간이란 범위가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다음 누르고 첫 행에 열 머리 그림 체크. 다음 누르고 다음 누르고요. 기본키 없음.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본키는 없음으로 설정하시오. 됐죠? 다음 누르고요. 테이블 이름은 뭘로 하래요? 봉사기관 추가. 봉사기관 추가. 그 다음 어떻게? 마침. 닫기 하면 이 부분에 봉사기간 추가라고 하는 테이블이 추가가 됐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5점짜리 놓치면 안 되잖아. 클릭하면서 가져오는 건데. 그쵸?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 자, 두 테이블 간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관계 설정하기 전에 지금 열어놓은 수정했던 것들 있잖아요. 얘를 다 닫을 건데 저는 두 번째 열어놓은 거라서 창이 안 뜨겠지만 여러분들은 얘를 닫을 때 뭐 저장하겠냐, 변경되었다 이런 무조건 이해하시면 돼요. X 누르고 뜨면 예. X 누르고 뜨면 또 예. 무조건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 뜨면 두 번 다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게 외우지 말자고요. 자, 이제 관계를 설정할 건데요. 관계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의 관계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하십시오. 자, 문제 보면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관 코드 필드는 봉사 내역 테이블이 얘고요. 창 넓힐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관 코드 요거 얘기하는 거죠. 기관 코드 필드는 봉사 기관 테이블. 자, 여기에 지금 재학생 테이블과 봉사 내역 테이블은 있지만 봉사 기관 테이블이 이 관계 안에 없잖아요. 봉사 기관 테이블을 끌어다 놓습니다. 들어오죠, 그쵸? 봉사 기관 테이블의 기관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테이블 간의 관계는 1대 m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봉사 기관은 여기 봉사 기관을 참조해라. 끌어볼까요? 쭉 끌어다가 여기 봉사 기관 위에 딱 놓으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관계 편집이라고. 봉사 기관의 기관 코드, 봉사 내역의 기관 코드가 서로 연결된다 이 뜻이고요. 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해라. 어떻게 하는 거야? 써 있어 여기.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해 주란 얘기예요.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하란 얘기예요. 체크.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그러면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를 체크해야 돼 말아야 돼. 없도록이니까 체크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1대 m 관계다. 관계 종류가 1대 다 관계다 라고 했죠. 만들기 눌러주면 이렇게 봉사 내역과 봉사 기관 테이블 간의 기관 코드를 가지고 관계가 생성이 됩니다. X 표시 누르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시면 돼요. 어렵습니까? 자, 지금 그래서 1번 30점 문제를 1, 2, 3번을 풀어봤는데 제가 첫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너무 구체적인 건 설명하지 않았어요. 문제 나올 때마다 그 문제에 맞는 것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빨리 몸에 습득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큰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